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아이무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쯔미에서 판매를 하는 LTE 라우터 겸 그리고 일반 폰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진 이 쯔미 Z1이라는 제품 개봉기를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셨다시피 기능 설명에 대한 부분은 전혀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자, 파워 들어온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중국어만 디스플레이 되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급하게 이 개봉기를 마쳤던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때 개봉기 이후에 정말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파악했던 부분들, 이 쯔미 Z1이라는 기기가 어떤 기기인지 한번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쯔미 Z1 같은 경우에는 LTE 라우터와 일반 피처폰의 역할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210AP를 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램의 경우에는 512MB 그리고 내장 메모리는 4기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 제가 초기화를 하고 확인을 했을 때 그 4기가 메모리 중에서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는 2기가, 남은 2기가를 가지고 기타 여기 데이터를 교환하는 그런 정도 간단한 정도의 사용은 가능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후면에 카메라가 또 있는데요. 이 후면 카메라는 제가 피처폰 카메라와 성능이 비슷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200만 화소의 카메라로 확인이 되었고요. 사진 품질은 물론이고 QR코드 리더기도 사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일단은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장된 프로그램 중에 QR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앱이 없습니다. 중국 제품이라 하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왜 달아놨는지 저는 아직까지 전혀 파악을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사진 품질이 정말 안 좋아요. 정말 15년 전 이상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LTE 라우터라든지 전화 그리고 간단한 기능들을 수행하기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210 그리고 램, 메모리 충분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기인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언어의 장벽, 제 개봉기를 찍기 전에 잠시 제가 만져봤었는데 그때도 이 중국어 부분을 제가 해결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자, 그 비밀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전환 스위치에 있는데, 자, 이 전환 스위치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으면 라우터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이 라우터 모드에서는 LTE 라우터로서 바로 사용 가능하지만 나머지 이 폰에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전환 스위치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 자, 모드가 이렇게 일반 피처폰 모드로 바뀝니다. 이 피처폰 모드에서 여기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이겠죠. 이 설정을 통해서 언어를 먼저 바꾼 이후에 여러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장된 언어는 보시다시피 영어와 중국어가 있고요. 여기서 영어로 설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언어는 모두 영어로 변경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언어는 이렇게 영어로 바꿨지만 키 입력을 할 때 또 중국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또한 중국어는 모두 해제를 하고 영어로만 사용을 하면 기본적인 사용은 가능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글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 기계에는 아직까지 앱 설치하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한글 같은 부분도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기본적인 모든 사용은 가능합니다. 자, 나가보면 이제 외계어는 안 나오죠. 라우터 모드로 바꿔도 이렇게 모두 영어로 디스플레이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도 가장 먼저 확인을 했던 거는 바로 이 LTE 라우터 사용 모드입니다. 보시면 지금 KT 그리고 위에 포지 이렇게 보이시죠? KT에 LTE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SKT와 KT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뎀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LTE only를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U+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렇지만 SKT와 KT는 전화와 LTE 데이터까지는 그냥 사용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LTE 라우터지만은 이 기기에 약점이 하나 있어요. 자, 요즘 나오는 LTE 라우터들 그리고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LTE 에그들, 요즘은 일반적으로 와이파이는 2.4GHz와 5GHz 듀얼 밴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쯔미 Z1은 2.4GHz 단일 밴드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접속도 802.11n 71Mbps로 접속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시내라든지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이 2.4GHz 와이파이가 간섭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신호 간섭을 받게 되면 속도 지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제가 테스트를 해봤죠.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일단은 KT나 SKT 모두 허용되는 802.11n 72Mbps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괜찮은 속도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LTE 라우터 모드에서 배터리 소모는 시간당 6에서 7% 정도, 5000mAh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15시간 이상이 사용 가능한 그런 배터리 성능은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라우터 모드에서는 데이터 케이블을 이용해서 PC와 연결하면 USB LTE 모뎀으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죠. 특히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특히 교고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능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사용을 하셔도 꽤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봉기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FDD-LTE만 사용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되는 LTE 주파수 13578은 모두 이 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와 SKT 사용할 경우에는 어딜 가든지 데이터 통신에 대한 음영 지역은 발생을 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TD-LTE라든지 WCDMA 그리고 GSM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히 해외여행 나갈 때 꽤 유용하게 사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에는 한글 입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만 가능하겠죠. 그리고 계정 연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도 수동으로 입력을 하거나 B카드 파일을 생성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하는 그런 불편함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폰으로서의 역할은 불가능하죠. 세컨폰, 전화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할 기대를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LTE 라우터에 전화 기능까지 얹은 기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대신에 이 기기의 장점은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되겠죠. 자, 그렇지만 충전 스펙은 5V 2A, 10W라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5V 2A의 10W까지는 불가능했고요. 지금 이미지 나가다시피 8에서 9W 정도로 지속적으로 충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이 쯔미 Z1의 펌웨어가 좀 불안정한 것이 충전할 경우에 100%는 무지하게 빨리 떠요. 2시간 반 정도의 충전 디스플레이는 100%가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테스터기에서는 계속 전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1시간 정도 더 경과를 해야 이 폰에 완충 알림이 나왔고 그때서야 이제 충전이 완료가 된 겁니다. 전체적인 충전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아쉽고요. 아직까지 안정화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받고 나서도 업데이트가 한번 있었거든요. 업데이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쯔미에 기대를 걸어보고요. 그리고 이 쯔미 Z1 같은 경우에는 동봉된 이 OTG 케이블을 이용해서 보조 배터리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개봉기에서 드렸었습니다. 자,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스펙상으로는 5V 1.5A 7.5W로 출력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테스트를 했을 때는 7.5W 이상 거의 8W에 근접하는 정도로 충전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쯔미 Z1의 기본적인 기능, LTE 라우터, 전화, 그리고 급할 경우에 보조 배터리까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은 아니지만은 라우터 모드에서부터 보면 특수한 기능들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 AI가 보이고요. 그리고 트랜슬레이터, 번역기가 보이죠. 여기서 미 AI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에 제공한 인공지능 기능이지만 우리가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 로밍 같은 경우에도 샤오미에서 제공하는 통신 상품이죠. 중국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이 미 로밍 기능 저렴하게 이용하신다는 그런 후기들도 봤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기능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사용해 볼 만한 기능은 번역 기능. 자, 지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그렇게 인식률이 좋은 건 아닙니다.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 키를 조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키 아래 방향을 누르면 중국어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윗방향을 누르면 외국어를 입력을 받게 되어 있어서 서로 버튼을 누르면서 번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언어는 모두 총 16개를 지원합니다. 자, 그렇지만 메인은 중국어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들고 중국을 갔을 경우에만 활용이 된다는 거겠죠. 지금 보시면 상단에 코리안이라고 맞춰져 있고요. 자, 여기서 위로 가는 버튼을 누르면 외국어 입력을 받습니다. 한국어는 지금 외국어, 중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물론 우리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구글 번역이라든지 그런 번역기에 비하면 성능은 아주 부족합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서로 대화를 시켜봤어요. 서로 대화를 시켜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알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몹쓸 기능은 아니다.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걸 들고 중국에 갔을 때뿐이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 쯔미 Z1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예요. LTE 라우터, 전화, 그리고 보조 배터리, 간단한 번역 기능. 요 4가지 정도가 전부라고 보셔야 되고요. 물론 이 폰 모드 안에 음악 재생기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 모노 스피커로 뭘 하겠어요? 의미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기기를 왜 사느냐? 스마트폰이 다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시겠죠. 자, 그렇지만 이 기계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거죠. 특히나 요즘은 어디 유럽이나 해외여행 가면 소매치 기기가 상당히 많던데요. 자, 이런 기기 들고 나가서 잃어버려봤자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키패드로 띡띡 누르는 걸 소매치기가 봤다. 누가 가져가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분실 방지, 그리고 뭐 백업을 위한 보조용 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이 기기에 맞는 그런 활용법이 되겠죠. 저는 지금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면서 아까 LTE 라우터 기능 뭐 간섭이 있을 거라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지연 현상이 나타난다는 부분들은 제가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고요. 유튜브에 FHD까지는 충분히 끊김없이 재생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할 뭐 그런 기기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일단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역시 키패드를 조작한다는 이런 아날로그 느낌,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가방 속에 지금 LTE 에그들도 가지고 다니지만은 가능하다면 당분간 이 기기로 한번 사용을 해볼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소개 그리고 사용 후기 이 정도 마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